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18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역선택을 노리다가 역풍을 맞아서 역전 기회가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얘기입니다. 첫 TV 토론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첫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세게 밀어붙였지만은 오히려 하태경 후보에게 역습을 당했는데 그것이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죠. 그 전에 김어준 방송 같은 데도 출연을 해서 조국 일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가족을 도륙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윤석열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 하태경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제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 조국과 썸 타고 있다. 뭐 사기냐 이 말이죠. 이 홍준표가 조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조국 씨가 본인의 SNS에서 그 기사를 링크를 하고 마치 응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국과 홍준표가 썸 타고 있다. 하태경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했는데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 후보가 그때만 해도 득이양양하게 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잉 수사를 했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잉 수사를 했다는 거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 자, 도륙하는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걸 도륙한다고 하죠. 그래서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하면서 부인도 구속시키고 또 동생 또 오촌 조카 다 뭐 이렇게 기소를 하고 조국도 기소를 하고 이런 수사는 없다. 도륙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당장 역풍이 불었죠. 역풍이 불어서 아니 지금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뭐 조국 수호되냐 이래서 이 패러디물도 막 쏟아졌습니다. 조국 수호는 그때 검찰 청 주변에서 조국을 응원하는 조국 퇴진론이 막 나왔을 때 조국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조국 수호 이것을 외쳤죠.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조국 조국을 홍준표가 수호한다. 자, 그런 패러디물이 여러 가지가 막 나돌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의 과잉 수사, 조국 과잉 수사, 도륙 이 발언에는 몇 가지 큰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송구권의 혼술이 분석을 한 오류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이 일가족 일범죄를 이야기하는 듯한 부부가 같이 죄를 저지르면은 뭐 한쪽만 구속을 하고 한쪽은 구속을 안 한다. 자, 이런 관행이 검찰에 있기는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같은 사건에서 두 부부가 가령 연루가 됐을 때 어떤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는 뭐 생계 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쪽은 구속을 하지 않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이야기죠. 자, 일단 조국과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가 공범인 관계가 있죠. 공범인 관계는 아들, 딸, 뭐 가짜 스펙 막 만들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그것이 이 공범입니다. 그 부분은 공범이죠. 거기서는 뭐 한쪽을 뭐 구속하고 한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별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별개 사건. 조국과 정경심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 사건. 가령 조국이 민정수석 때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 의혹 같은 거,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혐의, 여기서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비서관, 백원우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였죠. 조국까지는 기소가 안 된 사건입니다. 안 되고 허지부지 된 사건인데 유재수 감찰 무마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조국이 직접 연루됐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경심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경심 구속됐으니까는 조국 이거 수사하지 말라, 기소하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조국 씨 동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다른 사건. 교사 채용, 돈 받고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한 거. 그 사건으로 사법 처리받았고, 오천 조카는 또 별개의 사건, 사모펀드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했는데, 다 다른 사건인데 그걸 한 사람만 처벌하라. 이것은 검사 홍준표가 할 말이 전혀 아닌 것이죠. 검사 출신. 그리고 실제로 이 교사 채용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보면은 조국 씨의 어머니가 웅동학원 이사장인데 기소 안 했습니다. 그 아들이 기소돼서 어머니는 기소 안 했습니다. 그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사장이. 그리고 또 이 입시 비리에서 조국 정경심은 기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서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조민 씨 기소 안 했죠. 그리고 아들, 조국 아들도 이 입시 비리에 본인이 그것을 가짜 스펙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기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소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그런데 별개 사건의 가족들을 좀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가족을, 조국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했다. 자, 이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그 말이죠. 민주당과 보조를 맞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홍준표 발언에 오르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부 같이 구속 안 하는 거는. 그런데 조국은 법학을 가르치던 법대 교수고, 청와대 최대 권력 부서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치의 꼭대기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가족이 전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사람만 구속하고 다른 사람은 다 봐줘야 되느냐,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특히 그 시점에는 이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데, 조국을 포함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앉혀서 수사팀을 아예 공중분해시켜버린 그 상황이 있었죠. 다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사 참사, 인사 학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시점에서 수사를 한 것을 지금 그렇게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 수사한 그 부분은 다 빼고 그냥 일가족을 다 수사했다, 도륙했다,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 수사를 막 방해를 받았는데 그때 윤석열이 물러났으면은 아마 봐주기 수사했다. 그러니까 한쪽만 기소를 했으면은 봐주기 수사했다. 정치 검사다. 또 그렇게 비판을 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류가 있는 세 번째 오류입니다. 홍준표가 저지른 세 번째 오류는, 자, 무엇보다 지금 이 판이 벌어진 자체가 조국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그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조국 수사로 드러났던 문재인 진보 정권의 민낯들, 반칙과 특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조국 수사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4연패를 했습니다. 큰 선거에서 4연패를 하면서 지리멸렬했죠. 20대 총선,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작년에 또 21대 총선, 4연패를 하면서 몰락이 됐는데, 그때 보수가 기사회생한 것이 윤석열의 조국 수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정권의 민낯을 막 파헤친 그 수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까스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거둬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확산되고, 그래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 보수 진영에서 희망을 갖게 된 것이 결국은 윤석열의 조국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때문에 본인도 야권 대선 후보로서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 홍준표가 그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 보수 회생의 발판이 마련된 수사를 홍준표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김영한 그 윤석열 캠프 이제 영입위원장이 SNS에서 글을 하나 밝혔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당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홍준표가 야당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민주당과 문파의 경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싼값에 내다 팔았다. 자, 다른 건 놔두고 시대정신, 여기에 제가 주목을 한 겁니다. 이 윤석열의 조국 수사로부터
그 시작된 이 시대정신,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확산된, 이 시대에 확산된 이것을 아예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이른바 문파, 열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 표심을, 그러니까 일종의 역선택이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건드려버렸다. 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아마 재미를 봤기 때문입니다. 재미를 봤기 때문이죠. 자, 홍준표 지지율이 갑자기 반등한 것은 한두 달 전부터입니다. 그 지지율 반등이 하기 전에는 유승민, 원희룡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홍준표 1%, 2% 이렇게 지지율을 나오고, 갤럽 조사에서는 아예 홍준표 이름은 안 나오고, 그게 불과 한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홍준표가 치고 올라갔는데, 가장 치고 올라가면서 이 지지율이 그 행진을 한 것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죠.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 이것은 일단 이 여당 후보, 이재명, 이낙연은 빼고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누가 야권 후보를 적합하느냐. 여기서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논란이 됐지만은 역선택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 그 성향을 묻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민주당 계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중대인 열린민주당이나 혹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야당만 놓고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투표를 하니까 홍준표에게 막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두 가지죠. 역선택 두 가지죠. 하나는 만만해서 나중에 본선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질 만한 사람을 찍는다. 또 하나는 그나마 야당 후보 중에는 괜찮았어. 야당 후보 중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준표는 만만해서는 놔두고 야당 후보 중에서는 괜찮아서 나를 찍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성이라고 주장을 하죠. 확장성. 내가 본선에 나가도 나를 찍을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있다. 이건데, 자,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에 나가고, 자,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온다. 그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버리고 홍준표를 찍는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낙연을 지지했던 또는 추미애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을 찍지 않고, 만약에 이쪽에 홍준표가 제일 이제 낫다고 했으니까 홍준표가 되면은 홍준표를 찍을 것이다. 그것도 맞지 않죠. 아예 투표장에 안 갈 겁니다. 홍준표 찍으러 투표장에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을 본선 경쟁력 확장성 이야기하는 건 다소 좀 무례가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두 달 전부터 홍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 계열 지지층으로부터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한두 달 전 시점에 그때부터 홍준표가 윤석열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주로 김어준 방송, 이런 방송에 나가서 이 윤석열이 조국 일가 수사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 과거에 조국 일가를 다 이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가를 몽땅 도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일종의 업보를 받고 있다. 부인이나 장모가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이 되고 하는 것이 그때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한 데 대한 인과응보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그때부터 홍준표를 선택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쫙 늘어났고, 결국은 지금 이 일부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몰표를 받아서 윤석열을 앞지르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홍준표는 첫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5건 했는데 역풍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홍준표는
크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전략을, 한두 달 전부터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것, 하나는 진보층 표심을 겨냥한 것.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은 윤석열을 보수 계멸의 주역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진보층을 표심을 겨냥한 전략은 조국 가족 도륙론, 조국 가족을 윤석열이 도륙했다. 그래서 진보층 표심을 겨냥한다. 두 가지인데, 자, 보수 계멸 장본인, 여기도 홍준표의 상당한 정치적으로 노련하죠.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냐면은, 자, 윤석열이 이 보수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 건 두 가지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박근혜 정부 때 박용수 특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용수 특검의 이 총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이 가서 그 게이트를 수사를 해서 삼성과의 연결성, 뭐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론 이런 것을 엮어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탄핵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죠. 그 수사가 하나 있고, 또 2단계 수사는 그 덕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서 그때부터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합니다. 적폐몰이 수사를 해서 이명박 다시 구속하고 박근혜 추가 기소하고 또 국정원장 3명, 뭐 김기춘, 뭐 이렇게 뭐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사람들 막 이렇게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을 다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홍준표는 윤석열이 보수 계멸의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앞부분,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뒷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보수 계멸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앞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탄핵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자칫, 아니 그러면 당신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진보 또는 중도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탄핵 때 윤석열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비판을 가급적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이 보수를 수사한 것, 그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을 소환을 하고 200명을 기소를 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본인이 당 대표였는데, 그때 그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의 당 대표였는데, 그때 내가 상당히 전투에 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만 이야기합니다. 보수 계멸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박근혜 탄핵 과정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000명을 소환하고 200명을 기소하고 5명이 극단 선택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수사로 보수를 괴멸시켰다. 자, 이것은 보수청을 겨냥한 윤석열 공격이죠. 진보청을 겨냥한 윤석열 공격에서는 조국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조국을 끌어들여서 도륙 이야기까지 씁니다. 특히 김어준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윤석열 과잉 수사를 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처가가 수사를 받는 것은 일종의 업보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한 두 달 시점에부터 홍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주로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선택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잘 보시면은 이 홍준표 지지율을 보시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여기가 교륜돼서는 윤석열을 제치고 1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야 통틀어 하는 조사, 이재명, 이낙연까지 끼어들면은 윤석열에게 뒤져서 3위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홍준표를 지지하느냐를 보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이재명, 이낙연까지 끼워서 하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도망가서 이재명, 이낙연 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전국 지표조사라는 것이 있죠. 제가 한 사례를 그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4개가 같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전국 지표조사, 불과 얼마 전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일단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이거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누가 줬느냐. 역시 이재명, 이낙연은 빠지죠. 그 적합도 조사를 보면 홍준표가 29% 받아서 윤석열 24%보다 5%포인트 많게 이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지지 정당별로 분석을 해보면 응답자를 분석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28%가 홍준표를 선택을 합니다. 윤석열은 불과 7%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전체에서 홍준표가 1위로 올라서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는 32%인데 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50%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석열, 민주당 지지자는 홍준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을 끼어들어서 이재명, 이낙연이 끼어들어서 같이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를 지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여야 통틀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1위 28%, 윤석열 2위 20%, 홍준표 3위 14%, 이낙연 4위 11% 나오는데, 자, 이 4명을 놓고 다시 응답자들을 분석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연 윤석열과 홍준표를 얼마나 지지했을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윤석열이 48%, 홍준표가 29%, 국민의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면은 6%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이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48대 29니까 거의 19%를 윤석열이 이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만 일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다 왔을 때 어떻게 지지를 했느냐. 이재명을 55% 지지했고 이낙연을 28%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1%, 홍준표 1%, 둘이 똑같이 1%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자, 거의 뭐 의미 없는 지지율이죠. 그러면 가령 이재명,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나오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나오면은 민주당 지지자가 이재명, 이낙연 찍지 윤석열, 홍준표 안 찍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지금 역선택이라는 건데 지금 그 홍준표는 우선 급한 것이 야권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이든 뭐든 야권 후보 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차 컷오프 경선 때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습니다. 당원조사 20%에서 윤석열이 앞서고. 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역선택이든 뭐든 야권 후보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조국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지금 역풍을 맞아서 윤석열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이번 발언이 검사 출신 홍준표의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선거용일까?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선거용일까? 이거 알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아닐 때 윤석열의 조국 수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죠. 자, 조국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2019년 8월입니다. 여름이죠. 그때 법무부 장관 조국의 집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그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과연 권력이 펄펄 차려있을 텐데 수사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검사 선배인 홍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 검사들이 칼을 뺐다. 너희들이 후배 검사들이 검사인지 셀러리맨인지 지켜보겠다. 자, 검사 선배로서 그래, 검찰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칼을 빼서 수사를 해야 돼. 조국
그때 뭐 법무부 장관, 뭐 민정수석, 뭐 자기 대권 주자까지만 이야기됐죠. 조국 일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수사해야 돼. 그거 내가 지켜보겠어. 후배 검사들 제대로 하는지 윤석열을 비롯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응원했는데 지금은 대선 후보가 돼서 일종의 역선택이 필요했든지 윤석열 당시 수사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홍준표가 궁지에 몰리니까 또 어제는 SNS에 글을 올려서 또 한 발짝 물러섭니다. 국민이 과하지 않았다. 조국 수사가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 바꾸겠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리고 홍준표의 어제 발언은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은 추석 민심을 노리고 윤석열을 막 공격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홍준표를 하도에 올려놓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 차례상 민심에서 홍준표의 조국 두둔, 보수 진영 또 많은 중도층, 진보 진영에서조차 조국 일가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두둔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야당 대선주자, 보수 대선주자 홍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밥상머리에 오를 것이고 왜 그러면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 했느냐. 역선택 노리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도가에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타이밍으로 최악이었고 앞으로 5차례 토론이 더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면은 지금 모든 후보들이 홍준표를 공격을 하겠죠. 이 여론이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 홍준표가 조국을 두둔한 데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은 홍준표는 발언 해명하는데 급급해야 되는 다른 것을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태경이 첫 토론에서 홍준표 저격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홍준표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일단 추석 연휴를 노린 홍준표의 발언은 역선택을 노리는 발언은 역풍을 맞아서 역전의 기회도 놓치고 있다. 송국근의 혼철이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